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고,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많은 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막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에 우연히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게 되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방탄소년단 덕분에 자기가 제대로 살 수 있게 용기를 내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야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팬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팬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죠. 이제 몇 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 노래도 정말 좋고 실력도 무대 위에서 뭐 춤이나 이렇게 무대 퍼포먼스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실력 있고 노래도 좋고, 그런데 왜 별로 이렇게 그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 안에서는 방탄소년단은 지금은 그 소속사 하이브가 엄청난 막 재계 순위를 따질 정도로 그렇게 커졌지만, 처음에는 도산 위기 직전에 중소기업이었어요. 아주 작은 곳. 거기에서 이제 회사가 망하느냐, 뭐 그 데뷔를 할 수 있냐 마냐 막 이러다가 이제 데뷔를 했던 그룹이 방탄소년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미디어 쪽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과 소위 말해서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방송에서 많이 잘리기도 했고요. 예정되어 있던 방송에서 잘리고, 오로지 이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빵꾸 냈을 때 대타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이들에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엔터테인먼트 이쪽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문, 방송 같은 언론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팩트를 보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잖아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엔터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많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끈끈한, 그때 끈끈한이라는 건 인간의 정으로 끈끈한 건 아니겠죠. 이제 자본과 관련된 어떤 끈끈한 커넥션이 맺어지고, 그래서 방송이나 뭐 뉴스,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띄워줘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 굉장히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어떤 그 예능 방송이나 이런 데에 가수들이 나가고, 그러면서 인지도를 쌓고, 그러면서 다시 그 그룹이 뜨고, 그러면서 다시 더 높아지고 몸값이 높아지고, 이런 어떤 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이 성공하는 기본적인 이 룰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 무슨 라디오 스타를 봤더니 누가 나오더라, 뭐 근데 거기서 굉장한 스타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들이 거의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함께 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미디어 쪽에서, 한국 미디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별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는 메인으로 잘 안 뜨고요. 포털에서도 보면 가끔씩 뭔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어떤 종류의 내용은 메인에 금방 떠요. 아직도 그래요.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팬들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이들이 지금까지 뜨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자본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팬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면서부터는 양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이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고 좀 성공을 했던 시기죠. 왜? 이들이 성공하는 게 국내에서 뜨고 나서 예전 이제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어느 정도 뜨면 해외에서 약간 반응이 오는 이런 시기라면 방탄소년단은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뜨고 있고 해외에서는 그것과 독자적으로 뜨고 있어서 오히려 해외에서의 인기가 어느 시점에는 국내 인기를 훨씬 더 상회해서 이들을 미국으로 강제 진출시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으로 진출한다 그러면 소속사가 전략을 짜고 거기에 어떤 미디어나 뭐 엔터 쪽에 이런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서 진출을 시키는 건데, 아니면 예전에 이제 뭐 박진영 씨처럼 바닥부터 가서 뭘 어떻게 하든가 소속사가 애를 써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물론 열심히 좋은 음악, 좋은 컨텐츠는 정말 열심히 만드신 것 같지만 미국 진출에서의 맨 첫 번째 그런 그 진출 시기에는 소속사가 한 일이 사실 거의 없고 팬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풀뿌리 문화운동처럼 이들을 띄우기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펼쳤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방송으로 미디어로 진출하게 만들었던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가수들한테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내의 상황은 뭔가 자본, 권력의 바깥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서포트하지 않으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었고,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부터는 미국 팬들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실력 좋고 성실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데다가 미국의 다른 가수들처럼 마약, 섹스, 파티 이런 거 노래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노래를 하는 중요한 아티스트인데 밥 딜런 저리 가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뜨는 거야?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답이 뭐였을까요? 미국 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인종주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종주의 혹은 외국인 혐오 같은 그들의 어떤 아주 고질적인 편견들이 방탄소년단을 제대로 된 아티스트로 인정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팬덤의 성장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팬덤이 다양한 미디어, 뭐 방송 아니면 뭐 음악 평론가, 뭐 시상식 이런 데서 이걸 휘두르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주류 세력은 다 누구입니까? 백인? 거의 남성들이 많아요. 백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대립해서 싸워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 팬덤의 성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속사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팬클럽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령을 잘 내려서 뭐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소속사에서 한 일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없었고요. 컨텐츠 잘 만드는 것만 한 거고 팬들이 직접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리고 이런 미디어를 감시하고 언론 감시를 하면서 거의 매 순간 투쟁을 이어온 역사가 팬덤의 성장 역사입니다. 별로 아마 크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어떻게 팬덤의 역사가 인종차별과 그런 투쟁의 역사일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지금 각인이 되고 있는가 하면요. 방탄소년단 한국인이지만 그냥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 혹은 전 세계적인 지형 내에서 본다면 이들은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선진국 쪽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가 한 2010년대 중반쯤에 몇 년을 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저를 만나면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한국 그러면 남한, 북한 그러고 물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어이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어? 어떻게 북한을 물어? 당연히 남한이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알려져 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남한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싸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삼성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김정은은 왜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제 이런 어이없는 대화가 이어가다가 한국에서 왔다라는 게 그 사람들에겐 전혀 매력적이거나 궁금한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2010년대 중반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방탄소년단, 그리고 봉준호 감독, 뭐 윤여정 배우님, 이런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들의 엄청난 약진, 이런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지도 자체를 완전히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탄소년단이 2013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상당히 최근에 활동을 한 거고, 봉준호 감독의 이 활동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는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살인의 추억과 마더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도 뭐 괜찮았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살인의 추억을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의 그 굉장히 복합적인 텍스트, 아주 예민하고 정말 그 것들을 담아냈던.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영화 철학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그 두 작품이 너무 좋아서 논문을 쓴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봉준호 감독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살인의 추억이 더 좋지 않았나? 기생충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제법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왜 그때는 아카데미 근처에도 못 갔는데 2020년에는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을 휩쓸었을까? 기생충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일까?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그 살인의 추억이 출시되었던 2003년과 지금 2003년 맞나요? 대략 그때일 텐데 2003년과 현재 2020년의 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자체가 변화했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가 저는 봉준호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된 부분에 방탄소년단 아미들의 역할도 상당 부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이제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 수상했을 때 미국 아미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거의 축제처럼 난리가 났었어요. 봉준호 감독을 특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그토록 외쳤던 거, 방탄소년단 노래를 라디오에 신청했을 때 이들이 들어야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한국말 같은 걸로 한 걸 누가 들어? 제대로 된 음악 신청해. 그건 음악도 아니야 라고 비웃었던 이제 미국의 주류 세력들에 대해서 자막이 여기 다 있다, 여기에 번역본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자막 따위를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벽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1인치, 자막이 아래에 있는 그 1인치 정도의 이 간격만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영화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미국인들이 사실 그 장벽을 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이와 상관없이 학생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인 말할 것도 없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영어로 스트레스 난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직종에 있건, 심지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여행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해도 영어를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여행이라도 편하게 다닌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영어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돈 생각하면 나는 왜 영어권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라는 소리가 한편으로 절로 들 정도예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뭐 예전에 그 굉장히 끔찍한 괴소문들이 있었잖아요. 강남의 어떤 부모들이 발음 좋게 해준다고 이 혀 밑을 자르는 수술을 한다더라. 그게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그냥 괴소문이 아니라 정말 신빙성을 가진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를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를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어를 잘하면 먹고 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를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라고 바뀌었다고 그래요. 영어를 잘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영어도 못하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쓰지만 영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숫자로 한다면 전 세계 공용어는 중국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중국어가 공용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백인과 영어죠. 미국에도 그 스페니쉬, 스페인어 사용하는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는 절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후에 20세기를 거쳐 오면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른 언어를 배제하고 영어가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온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이 있고요. 형성되어 온 과정이 있고, 그 때문에 미국인들은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을 살아도 한국말 한마디 못해도 요 정도, 감사합니다, 어디 가주세요, 택시 타고,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외국 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못 살죠.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전 세계가 영어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인들의 70%가 영어 이외의 그 어떤 외국어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죠. 유럽 국가들하고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도 영어는 거의 기본이에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스웨덴 놀러 가면 슈퍼 아줌마가 거의 영어 원어민처럼 영어 회화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 하는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미국 시장을 방탄이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실력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코 그전에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뚫고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분명히 방탄소년단을 이제 모두가 손 벌려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항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즉 인종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어 중심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진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방탄소년단 팬덤에 확장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연관관계는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가 선우냐? 그거는 따지기가 힘들지만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개 영상을 얘기를 하면서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의 그 공연 장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숫자의 아미들이 거기 와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울었던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때 울지는 않았는데요. 와, 감격하면서 봤지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는가? 그런 이제 리액션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양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이지만 사실 그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기인해요. 그러니까 결코 이 다양성들이 고루고루 존중받고 고루고루 리프리젠테이션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사연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보호구역 같은 데로 이제 밀려나서,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이제 밀려나서 사는 분들이죠. 그 중에 이제 한 아미가 보고서 나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무대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다. 왜? 그들은 단순히 한국인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실 굳이 한국인의 대표 무슨 국가대표처럼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대표성을 띠기는 하지만은요. 한국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미국의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제대로 재현되지 못하는 모든 소수자들, 소수민족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이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마치 자기네 부족이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것처럼 그 감격을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특히 아시아계,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 감동은 한국에만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힘든 종류의 어떤 그 감동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더군다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링크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이 링크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한국의 전통 문화 혹은 뭐 전통 음악, 전통 의상, 전통 악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소수자성, 소수성이라고 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그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그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미국 내에서의 변화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razy Rich Asians라고 하는 영화예요. 2018년에 미국에 개봉됐던 영화고 박스 오피스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안 봤냐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저기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부잣집에 이제 그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재벌 2세? 약간 그런 분위기고요. 굉장히 잘생기고 돈도 많고 막 똑똑하고 막 다 가진 남자인데 이 남자가 사랑하게 된 여자가 가난한 집에 그런 자존심 강한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구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뭐 트렌디 드라마든 아니면 막장 드라마든 모두를 아우르는 그 실장님 캐릭터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제 구도예요. 그래서 내용이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이 남자 집에서 저 없는 집 여자를 그냥 받아들이기 싫다 뭐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뭐 헤어지느니 마느니 하다가 이제 결혼에 꼴이 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듣는 순간 아 내가 볼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봤어요. 그런 얘기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할까요? 이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요. 그 미국 내 그 아시아계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영화였는데 그 이유는 내용이 정말 예술적으로 훌륭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보면 거의 모든 주요 등장인물이 다 아시아계예요. 중국계 미국인들인데 이들이 잘생기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우고 이별도 하는 그런 존재라서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의 이민자들이 사람으로 제대로 충분히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쁘고 잘생기고 싸우고 사랑하고 이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특성들을 얘기한 건데 그거 자체가 미디어에 제대로 재현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막 아시아계 그 미국인들이 막 집단으로 관람하기도 하고 뭐 영혼을 보낸다 막 그러죠. 표 사고 바쁘면 못 가기도 하고 그래도 표는 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했었던 영화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아시아계 그러면 전형적인 어떤 방식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는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오랫동안. 근데 미드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편견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흑인들을 보면 일단 무서워요. 마약은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것 같고 깽단일 것 같고 왜?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흑인은 범죄자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인들 중에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겠죠. 훨씬 더 많겠죠, 범죄자보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흑인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거는 폭력적인 어떤 범죄자,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미디어가 미국에 흑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밖에 재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주인공으로 흑인 배우가 등장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헐리우드 영화를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도 몇 건 안 돼요. 예, 나머지는 다 백인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중동 쪽이라든가 뭐 그런데 이 역사물 같은 걸 찍어도 백인이 그 중동 지역 사람으로 약간 분장하고 나와요. 그 지역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헐리우드 옛날 영화 보시면 이집트 사람도 백인이고 뭐 버마 사람도 백인이고 뭐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 근데 흑인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 있었던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이제 인권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흑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도 상당히 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유되었었던 어떤 그런 이제 반인권 운동이었죠. 그런데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차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인에 비해서, 흑인의 차별에 비해서 굉장히 비가시적이었던 게 아시아인의 어떤 차별입니다. 근데 분명히 차별은 존재해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그래요.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보면 늘 아시아 남성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현됐었냐면 가장 많은 것들이 요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보면 많은 것들이 세탁소나 편의점집 아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열심히 공부한 수학 영재, 그런데 운동은 못하고 매력은 더럽게 없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리프레젠테이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 잘 듣는 매력 없는 뭐라 그럴까요? 그 마마보이. 자, 그런데 그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복근을 딱 들어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순간 진짜 그 함성 소리가요, 귀를 찢을 함성 소리가 들렸고 그 방송이 전 세계 이제 화면에 송출된 거죠. 그 순간이 혁명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팬들이. 왜? 아시아 남자, 그러면 머릿속에 딱 있던 전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력 없고 이제 그런 수학이나 하고 그냥 부모님 말씀이나 잘 듣는 재미없는 애였는데 그런 종류의 아시아 남성이 무대 위에 나와서 복근을 딱 드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정말 공간을 찢을 듯이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종의 어떤 뭐 하이어라키, 이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요, 어떤 매력도에서의 위계 질서를 생각한다면 아쉽게도 상당히 최근까지 동양 남성이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그래요. 라틴계나 흑인계에 비해서도 정말 매력도는 밑바닥이어서 유학 나갔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오래오래 외국에서 적응을 보다 잘하고 사는데 남학생들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이유가 공부를 마치면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막 다 누리고 살다가 외국 간 순간 이렇게 확 이게 지위가 떨어져 버리니 참을 수가 없었겠죠. 예, 약간은 농담처럼 이제 드린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별거 아닌 그냥 그래 누가 복근을 보여줬어?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갈 수 있는 깨악 하면서 볼 수 있는 순간인 줄만 알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와장창 깨트리는 균열의 순간이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은요,
2018년 12월 달에 나왔었던 어떤 영어로 된 아티클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아티클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낸 이제 아티클이었는데, 제목이 한국의 한 보이밴드가 세계화 4.0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미국이 주도하는 문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언어, 문화, 그리고 생명까지 죽이는 자기 파괴적인 시한폭탄 같다 라고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보면서, 특히 한국어 앨범을 통해서 음악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러니까 2018년에 이미 2개의 앨범이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었던 이제 그 상태였죠. 그걸 보면서 한국어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순위대로 따졌을 때 한국어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한국어가 진짜 마이너, 초초 마이너한 한국어를, 음반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한 방향으로 정말 이 미국 일변도의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흐름에 역행을, 딱 그 흐름을 꺾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처럼 미국 중심으로, 백인 중심으로, 영어 중심만으로 세계가 세계화되어 가는 건 전혀 바람직한 흐름이 아니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와 방탄소년단이 미국 내에서 주르르 점점점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좀 뚫어놓은 어떤 미국 대중문화 시장에 봉준호 감독도 물론 작품이 훌륭한 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작품 훌륭하지 않으면 그건 뭐 어떤 딴 방법이 없어요. 꼼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왜 그보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살인의 추억으로 근처도 못 가봤던 곳에서 사관왕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었던 그런 이제 그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었죠. 여전히 흑인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미국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 세상은, 그런 종류의 세상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래서 제가 이제 아미가 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된 이제 친구가 있는데요. 원래 실제 현실에서 알던 친구인데 아미가 되고 나서 다시 만나서 봤더니 세상에 그 친구도 아미가 되어 있는, 그래서 같이 줌으로 열심히 방탄소년단 얘기를, 수다를 떠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브랜딩 마케팅에서 일하는 친구거든요. 지금은 각각의 회사들이 정말 실제로 다원성, 소수성, 다양성, 소수성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상관없이 최소한 말이라도, 회사의 어떤 모토라도 이런 소수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를 깔고 이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인식 공유는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어떤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과 이제 맞닿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인들은 사실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는 별로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어 이거 언어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황당하죠. 아니, 니네 말도 우리한테는 외국어인데 왜 니네는 그래?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외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다라는 말하고 그렇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핫샷 데뷔, 즉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에 1위로 빡 하고 입성하는 걸 핫샷 데뷔라고 하는데요. 핫샷 데뷔를 빌보드 차트가 만들어진 이래로 한 모든 아티스트를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름 아시는, 이름 잘 알고 있는 가수들 정말 많습니다.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보이즈 투맨, 퍼프 데디, 엘튼 존, 셀린 디온. 자, 모르는 이름 있으세요? 아마 노래를 잘 들어봤든 안 들어봤든 상관없이 진짜 유명한 팝스타다, 이거 정도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이름들 사이에 맨 마지막에 딱 뜬 게 작년에 그 다이너마이트로 방탄소년단이 1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나머지 아티스트들의 국기를 보세요. 딱 3개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끝. 그런데 거기에 태극기 하나가 지금 딱 뜬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백인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백인이 아니라 영어 쓰는 백인. 이게 지금 방탄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인 거죠. 미국이 그래서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나리나 기생충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지금 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위계, 인종적인 위계가 이전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흐름들이 점차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하지만 매 순간은 쉬운 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대중적인 합의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